제주항공이 지난 10일 공시한 2024년 잠정 영업실적에 따른 매출액은 지난 2023년 1조 7,240억 원 대비 12.3% 증가, 창립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 이게 외국인이 항공을 보통 많이 사용하거나 내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매출액이 1조 9,358억 원, 영업이익은 79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내국인 관광객들이 다 일본으로 가세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셔서 제주도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경치 중심으로 가는 이런 정적인 관광에서 뭘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그래서 흥겨워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없이 경치만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뚜렷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내국인들은 많이 왔다 갔다 했다. 뭐 1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죠. 20년 동안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동적인 관광으로 버스킹부터 해서 전 세계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동적인 관광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패션 거리도 좋고, 뭐전 세계 홍콩을 이렇게 어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등등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계속되는 고환율 때문에 이것이 손실을 좀 영업이익은 2023년 1698억 원, 1343억 원에 비해서 52.9%, 8.8% 감소한 799억 원, 217억 원을 기록했다. 환율 때문에 그래서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유류비 등이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객 자체는 많이 들어왔나 본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관광객들이 좀 대폭 감소를 하고 있어요. 내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쪽으로 다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주도를 빨리 수출 쪽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 카지노가 매출이 역대급 이렇게 특히 드림타워가 잘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사상 최고의 매출이 제주항공이 매출에서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율로에서 망하는 거, 한율로에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군요. 네네. 이런 제주도가 이렇게 관광객 중심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카지노 많이 들어올수록 카지노 매출이 늘어나는가 본데요. 또 어떤 데는 또 다 그렇지는 내국인 카지노는 조금 장사가 좀 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전국 1위. 지금은 관광객 중심으로 돼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매출액에서 전년 대비해서 전년 전체 전국의 중소기업 매출액이 3,309조 291억 원, 전년 대비 9.7%, 291억 원이 1조가 더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전국 중소기업 매출액 중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매출액이 58.5%를 차지하고 제주는 전국의 1% 비중밖에 안 되지만 중소기업이 13만 691개로 전년 대비 4.7%,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니까 그렇겠죠. 5,882개가 증가를 했다. 제주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 세종,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이게 되겠습니다. 인천이 6.5%, 경기 6.1%, 충남이 4.9%, 제주 4.7%. 경기가 안 좋으면 중소기업부터 죽죠. 그래서 전국의 중소기업은 804만 2,726개, 전년 대비 44.3% 증가했다. 32만 8,831개 증가. 전국 중소기업의 52.3%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다. 제주 중소기업은 전국의 1.6% 비중이며 제주 중소기업 종사자는 26만 382명, 전년 대비해서 3.1%, 7,816명이 증가했다. 이제 여기 혹시 경기가 활성화 안 되면은 다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관광객 중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출 쪽으로 바뀌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육지에서도 오고 또 타국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수출 지역이 일본에서 들어와도 되고 중국에서 들어와도 다만 중국에서 일자리를 한국인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대거 들어가고 중국을 구애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이게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겠다. 투자를 받을 때 우리나라 기자재를 뭐 미국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 기자재를 안 쓰고 중국 제품으로 전부 다 100% 본토에서 가져다 쓰면 이게 하나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듯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국의 원자재 그 제품 원재료를 몇 퍼센트 써야 된다는 계약서를 써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투자를 받아 뭐 그거 투자를 받아도 거기 그쪽에 나라 국민이 와서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 중국인이 2만 몇천 살기 때문에 일자리를 그쪽에서 받아버리면 내국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건설업 일용직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큰 게 한국 국적으로 가진 조선족들도 비중이 좀 적고 말이 안 통하는 중국인들, 불법 체류자들이 팀을 짜갖고 움직인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일자리가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 일용직 나가도 새벽 시장 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일단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설업자부터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불법 체류자로 고용했을 때 민영사를 받겠다라는 것을 서약서를 받고 한국인들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일용직이라면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인데 자기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수도 있고 이게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거나 불확실하다면 이게 정말 힘든 이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그들이 완전히 생활 빈곤자에서 좀 생활 어떤 정부로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 도둑질하라는 건가요? 네, 한국인을 한계상으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이런 건설 일용직들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불법 체류자들이 이거를 일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건설 일용직들도 부자가 아닌데 거기서 일자리조차도 뺏어버리는 이런 부분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게 참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중소기업은 전국 1.6% 비중인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26만 382명, 전년 대비 3.1%, 7,816명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국의 세 번째로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전국의 중소기업 종사자는 1895만 6293, 전년 대비 2.5%, 46만 3680몇 명이 증가했다. 전국 중소기업 종사자의 54.7% 수도권이고 제주기업 종사자는 전국의 1.4%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주메일 뉴스입니다.